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MBN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 이후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죠. 발원지인 중국에서의 확진 환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전 세계적인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도 확진 환자가 2,000명에 육박했고 미국에서는 첫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속도가 다소 줄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의심 환자가 여전히 많고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국내 확진자 수는 앞으로도 1, 2주 동안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소식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정훈갑 MBN 해설위원, 이혁금 기자 자리 같이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19 환자 급증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치료 체계를 바꿉니다. 환자 중증도가 4개로 분류되고 경증 환자는 일명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바뀝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밝힌 환자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 지침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4단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병상에 입원하고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는 지역 내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절정에 이르면서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입원 대기 중에 숨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겁니다.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종감염병 전원지원 상황실에서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경증 환자가 머물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 건강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 지역에선 오늘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시중의 마스크 수급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학교에서 비축 중인 마스크까지 수거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개학이 연기됐으니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건데 교육청이 개학 전까지 보존해 주겠다고 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마스크는 1,270만 개가량입니다. 이 중 580만 개를 수거해 정부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미뤄진 상황에서 당장 급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 이전에 전량 신규 마스크로 다시 비축해 개학 이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겨놓은 690만 개 마스크는 전국 15개 시도의 학생 교직원이 긴급 돌봄 교실에서 열흘 동안 사용할 분량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동의를 해요. 일정 수량은 저희가 확보해놓고 내놓는 거니까. 학교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마스크 중에 일정 부분, 일정 수량을 빼놓고. 이렇게 학교에서 수거된 마스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교 비축분까지 가져갈 만큼 마스크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가 마스크를 걷어가면서 긴급 돌봄 교실에서 열흘 동안 필요한 마스크를 제외한 점을 보면 전국 학교의 개학이 추가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병상도 의료진도 모자라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가 1,800여 명에 달하는 대구에선 급기야 컨테이너 병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진자 치료엔 역부족인데 상황이 알려지면서 광주가 대구 환자들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접근이 통제된 병원 건물 앞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와 원무부, 창고까지 원래는 병원 안에 있던 시설들입니다.
의료진들도 컨테이너 박스를 분주히 오갑니다. 병원 전체가 격리병동이 되면서 약 조제실도 이런 컨테이너 병원에 입주했습니다. 동원된 컨테이너가 45동, 확진자 200명이 치료받을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레벨 D의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의료 인력만 들락거릴 수 있게 하고는 병원의 전 직원이 밖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대구 시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도 온종일 붐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0분 정도.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엔 전국의 공중보건의들도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인 만큼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대구에서 자택격리 중인 확진자는 여전히 1,800명에 육박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경증 환자는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중증 환자는 입원시키는 분리 대응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의 경증 환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대구와 함께해 주십시오. 중증 환자 위주로 입원시키고 다른 지자체의 환자 수용이 확대되면 대구에도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원음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의심 증상이 전혀 없었던 무증상 감염 사례라 기존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우모 씨는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강원 가톨릭 관동대 재학생인 그는 학교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곧바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당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어 기숙사에 입실한 우 씨는 다음 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 씨의 사례가 발견된 건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한 강릉시의 자체 지침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공항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무증상자로 간주해 각 대학 기숙사나 원룸에 머물도록 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할지 아니면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지는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첫 무증상 유학생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리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중국인 유학생 9,000명이 입국할 예정인 만큼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부분 개강을 2주가량 미룬 데 이어 개강 이후에도 최소 2주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신천지가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신천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신천지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당국에서 요청하는 내용. We tried as quickly as possible to provide all the info the government has been asking for, but we did our best to provide it as quickly as possible.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모든 건물을 폐쇄했고 내부 업무도 중단해 교인들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 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이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방문했던 교인 42명의 여행 기록을 공개한 걸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만큼 7월 기록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와 바이러스 확산 사이 연관성을 과장하는 건지 신천지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는 일부 신도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 방역 당국이 애를 먹는다는 CNN 지적에 대해선 이단이라는 인식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연락을 안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000명을 넘었죠. 어젯밤 사이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설 교수님, 네. 일단 확진자가 급증한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료 시설들이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좀 전에 리포트를 보면 광주에서 뭐 일부 좀 격리 치료를 받겠다라는 방침도 밝힌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제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치료를 좀 이원화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전체 확진자 중에서 약 80%가 경증인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확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의 격리 조치되었던 네.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중증이거나 매우 위중한 분들이 이제 예. 한 전체 2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상당히 위중한 분들은 5% 정도 된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음압병실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네. 한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환자 3,700여 명의 20%면은 전국에 있는 음압병상이 약 1,070여 개 정도 네, 되니까 그렇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먼저 확진이 되어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전국적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예.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 우선은 네.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구 교육부 중앙연수원을 1인 1실로 해서 집에 지금 대기 중인 격리 중이신 분들을 네. 이쪽으로 모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가능한 병실이 300여 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집에 격리되어 계신 환자분이 약 1,800여 명 정도 네. 되니까 이 시설도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동시에 중증 위중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문제도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구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네. 만일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네. 전원 지원 상황실이 이제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송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숨통은 튈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1,800여 분째는 경증 환자를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린다고 네. 하면 지금 음압병실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확진이 되셔서 입원되신 분들이 지금 음압병상을 그대로 점유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다 치료가 되고 바이러스가 없을 때 퇴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바이러스가 없게 되면은 격리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나면 퇴원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할 때 퇴원을 시키는 그러니까 네.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는 거는 몸에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될 때 오히려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내시면서 나머지 좀 후유증이 예. 있는 것은 치료를 받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음압병상에 대한 수요도 좀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 해제하는 환자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가 격리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난번 25번 환자 같은 경우에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이게 재활성화됐다고 하나요? 재활성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또 뭐 격리를 해제해도 좋다라는 판단을 쉽게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지금 이 25번째 환자가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확실히 재활성화 또는 이제 재발령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몸에 일부 남아 있었는데 네. 신속 진단 키트로 검사하는 그 기준치 이하의 바이러스에 있어서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 퇴원되었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바이러스가 정식한 결과로 보이는데 네. 바이러스는 약간 다릅니다만 이런 예는 많이 있어요. 우리 예. 이제 입 주변에 생기는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네, 하는 것도 헤르피스, 그렇고, 헤르페스.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좋을 때는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나쁘면 이제 나타나는 건데 네. 지금 코로나19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사멸이
되는데 완전히 사멸되는 시점까지 가지 않아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봤으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압병실에 계시다가 격리 조치가 되시거나 예. 아니면 심지어 딴 데서라도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이 되어서 퇴원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집에 한 네. 2주 정도는 더 계시면서 네. 좀 상황을 살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재활성화가 된 바이러스가 실제로 감염력을 갖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감염력은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예. 집에서 좀 한 2주 정도는 추가로 격리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시스템 미비 또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를 택하고 있죠. 저희 관련하여서 뭐 지금 들어온 소식들이 있어서 현장 연결하는 그림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은 마치고 김종용 교수님께서 환자들의 상태와 그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망자 발생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 8분의 사망자께서 안타깝게 발생하셨습니다. 먼저 9번째 사망자분은 남자 82세 분으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대구시에서 지금 전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 확진 환자가 아마 오늘 중으로 3,000명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고요. 대구 달성경찰관이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료 경찰관 15명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어제 우리가 제일 걱정했었던 건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뭐 자가격리 중에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몇 개 이제 연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내가 경증 환자라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에 이제 이런 예가 한 5예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경증이라고 생각되어서 예. 환자로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자가격리 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중증도 분류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심각하게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증으로 판단이 되어서 집에 자가격리가 되어 있던 확진 환자들 중에서 갑자기 중증도로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사망하신 분이 약 5예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경증이지만 중증도 분류를 다시 해서 혹시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르게 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증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경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로 네. 일단 모시고 또 중증도에 이미 있거나 또는 예. 중증도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분들은 이제 음압병상이나 또는 집중치료센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일단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대구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의료진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스스로 대구의 경북 지역에 내려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상당히 있고. 예. 근데 근원적으로 정부가 오늘 이제 기본적인 그 치료 체계에 대한 전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공공시설, 숙박시설까지도 치료센터로 설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총리가 했는데. 네. 조금 진작에 그러니까 중증 경증 환자를 분리해서 예.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뭔가 그 어떤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는 이런 예. 형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얘기로 자가격리 환자들 중에서도 고령 기저질환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리할 때 좀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환자로 이른바 중증 환자의 어떤 반열에 올려서 예의주시하는 형태의 어떤 그 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치료 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성급히 체계를 잡지 않으면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천안이라든가 뭐 충남권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지역에 어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확진자가 뭐 5,000명, 10,000명 정도 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그에 따른 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또 국민들의 어떤 계몽 수준, 의식 수준, 또 해야 될 어떤 수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상황 초기에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확진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죠. 그때는 따라서 예를 들면 한 번 확진자가 다녀가도 뭐 폐쇄를 한다든가 즉각적인 대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 했던 사고 운영,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금방 문을 닫고 폐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생활과 이게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서 정부가 좀 체계적인 어떤 지침과 전달 그리고 이 부분을 일선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형태로서의 급속한 전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요.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자정 기준이죠. 그러니까 0시를 기준으로 해서 476명이 증가해서 총 확진자는 4,212명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일단 대구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인 확산 속도는 조금 늦춰졌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오전에 476명 아닙니까? 오후까지 합하게 되면 이 숫자가 또 대폭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쭉 확산이 되다가 약간의 변곡점이 있을 때 둔화 추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전문가들이 알 수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이게 이제 뭐 둔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 예를 들면은 서울, 부산 그다음에 뭐 경기도, 충남, 경남 지역도 상당히 많이 불어나서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뭐 거의 100명의 지금 확진 환자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보니까 그 증가 속도가 빠르네요. 10명이나 증가하면서 80명 가까운 환자가 확진을 받은 상황. 지금 그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이 바로 앵커가 지금 얘기했듯이 천안 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지금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초기에 이곳에 이제 슈퍼 전파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또 줌바 교습소에서의 그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또 제2의 대구 형태로 갈지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뭐 경증 환자를 수용하고 이런 차원의 정부 노력은 당연히 하되 전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체 그러면 예를 들면 확진자가 어느 정도 뭐 10,000명이면 10,000명 최대한을 상정해서 그에 맞게끔 중증 경증을 좀 엄격히 분리해서 경증 환자들은 대부분 한 80%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를 어떻게 집중해서 치료하고 또 입원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속한 판단을 해주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다른 지역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게 어떤 일부 지역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 숫자가 많아진 지역도 있어요. 환자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중증도 환자 아주 이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음압 병상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음압병상을 먼저 쓴다. 이런 생각보다도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 환자는 전국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를 중증도 분류를 해서 경증 환자들은 음압병실로 모시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는 지금 대구에서 하는 것처럼
미리 지역들도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개념에 맞는 경증 환자 수용소를 만들고 네. 음압병상은 비워놓아서 향후 국가 전체로 볼 때 많은 환자가 중증도로 빠지게 되고 음압병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인터뷰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신종플루는 과거에 그 공기 중 전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염을 시켰고 반대로 치사율은 좀 적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19도 이 사스랑 좀 비슷해서 사스가 좀 종식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접촉으로는 감염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스가 종식됐었던 것처럼 코로나19도 뭐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제 이것도 뭐 논란이 많습니다. 네. 뭐 미국의 CDC 전문가는 이게 이제 계속 호흡기 질환으로 남을 것이다.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스처럼 저는 종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 중간 숙주가 우리한테 없고 또 심지어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스도 치사율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이게 우리한테 남아 있으려고 남아 있지 않으려고 하면 치사율이 100%가 되면 남아 있기는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감염을 시키면 바로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치사율 10% 정도 되는 사스도 우리가 잘 완전히 종식을 하면서 뭐 지구상에서 뭐 이제 소멸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19가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낮을 거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물론 뭐 추가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래도 사스의 역사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쪽에 좀 더 무게가 가 있는 그렇다면 아주 다행인 일이 되겠죠. 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죠. 여기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많은 신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같이 예배를 했던 뭐 이만희 총회장은 어떤가 이런 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었잖아요. 이 기자, 이만희 총회장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좀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우선 29일에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신천지 측이 이만희 총회장이 음성인 것으로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고요. 신천지 쪽이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 온라인으로 뭐 총회장의 특별 편지 이런 형식으로 서문만 보냈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오프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신천지 측에서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3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도 이제 신천지에서 공식 입장을 통해서 밝힌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 전해드린 부분이 신천지 측에서 밝힌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시 기자회견, 이만희 총회장이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기자회견 장소가 과천에 있는 신천지의 본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현재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그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건물의 일부분을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사 근처에 있는 일정 지역을에서 뭐 진행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1년에 돌아간 상황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제 대응하는 속도도 조금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가 우리에 대한 그 과도한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제 관련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CNN 측에 밝힌 내용은.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신천지의 국제 담당자, 국제 선도 담당자인 것 같은데요. 그 CNN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를 적극적으로 좀 비난을 하는 그런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출입국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우리나라의 신천지 교인 가운데 누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이
42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천지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7월에 코로나19가 있지도 않았는데 왜 예. 그때부터 데이터를 밝혔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하나 좀 정정을 해서 정정이라기보다는 좀 구간을 나눈 것이죠. 예. 1월 달에 입국을 한 신천지 교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12월, 1월 최근에 우한에서 누가 입국을 했느냐니까요. 네. 신천지 쪽의 주장은 지나치게 개인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천지 교인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우리가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는지 역학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입국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가 네.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하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신천지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가 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됐다는 것, 그것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노력에 협력해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여튼 신천지 측이 훨씬 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심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만 조금 네. 더 짚어드리면 아까 그 앞서 CNN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다 보면 예. 신천지 교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CNN 앵커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신천지가 이단으로 됐기 때문에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반론을 폈어요. 네. 하지만 뭐 공무원도 그렇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신천지 교인 가운데 자신의 그 어떤 종교적인 걸 밝히지 네. 않았다가 뒤늦게 보건소 팀장도 밝혀지고 뭐 직장인도 밝혀지고 다양하게 밝혀지면서 아예 직장이나 공무원 시스템이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보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네.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0시 현재로 476명의 신규 환자가 늘었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저희 MBN 뉴스 특보 오후에도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하시면서 개인 위생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